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7일입니다. 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네, 오늘은 제목을 이준석과 부정선거 세력과의 공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석과 부정선거 세력의 공통점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시간이 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그 잘 안 들립니까? 크게 안 들립니까? 혹시? 예, 지금 9분, 8분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 목소리가 어떤지 좀 이렇게 말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석은 오늘 그 결정의 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도 그 앞으로 이 결정이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을 줄 것이고 언론에도 메시지를 줄 것이고 여러 그 아무튼 그 한국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러면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이 이제 공통점, 이준석과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이 문제죠. 거짓말을 자백하라. 이 지금 이런 시기에는 다시 원칙과 기본으로 헌법과 법치로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나라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국민들의 뜻은 이 정도면 뭐 사퇴하라는 것 아닐까요? 근데 끝까지 하겠다는 그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합리적으로 투명한 이게 뭐 제가 이게 부정선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으로 투명한 공개성의 원칙에 충실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 지금 투표의 공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그 2020년 5월 28일 시연회 때 하드웨어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까지 공개하길 고대합니다. 그때 그 2020년 5월 28일 날 김판석 그 선거국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다시 상기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김판석 선거국장이 우리 그때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자선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투표소에 가셔서 실물 투표지를 받고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진행합니다. 그 개표를 진행한 실물 투표지가 우리 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고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는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에서 보셨다시피 개표장에서 개표한 개표 상표를 실시간으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삼각대조가 가능합니다. 이 통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믿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선거 시스템에 기반한 문제 제기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지요.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그걸 해명해 달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기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 영상을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그 이제 반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한정숙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정숙님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자투표가 아니다. 네, 김판석 선거국장의 얘기가 지금 그 당시에는 선거국장이었고 지금은 선거국장이 아니고 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가 어떻게 되게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거짓말을 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하드웨어까지 다 보여줬는데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뭡니까? 첫째로 소프트웨어에 그죠? 어디냐? 우리가 그 사전 투표하러 갔을 때 신분증을 제출하고 1년번 그 사전 투표용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보가 1년 번호 정보 그리고 신상 정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파일에 기록되어 된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공직선거법 146조 3항에는 투표의 익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4대 원칙,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그래서 비밀선거가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불순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를 획책한 또 굉장히 그 법정에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밀 선거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뭐 정보를 빼돌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간 광고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과 부정선거 세력의 공통점과 그 극복 방안. 지도자나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그 윤리의식과 도덕성 문제에 바로 그 이준석이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한 대처에 있어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 아닌 거죠, 이준석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당하다면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해서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은 바로 깨끗하다면 바로 대질신문도 해도 되고 자신의 그 결백함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자, 어떤 식의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하면은 누가 또 오를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처음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그러나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급기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 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는 되었지만 법적 책임 이전에 이것은 그 자신의 도덕적
관점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순응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최종적인 결과를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YTN에 출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그 이준석 개인으로서도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회생의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젊은 친구가 안 됐습니다. 예,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일로 사회 지도층의 지도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그냥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자, 선관위는 그럼 어떤가요?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예, 여기에는 뭐 지금 야당의 당대표로 나가는 사람 그 외에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법의 적용입니다. 법의 적용과 도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법의 적용은 최소화해야 뒤에 있는 2번을 읽는데요. 법의 적용은 최소화해야 억울함을 없도록 국가 권력에게 엄격하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국가 권력의 엄격한 증거로 피해를 최소화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이게 뭐 그 말이 있죠.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피해자를 줄이라는 법의 정신과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 도덕사회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국가 권력에게는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정치를 보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그 도덕률이 무너지게 되면 범법자나 권력층의 부패를 막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기관이나 조직이 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예, 여기에 대해서 한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국가기관이나 조직에 한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자유민주 시민 의식이 발동해서 국민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어둠과 불순 세력은 국민의 감시가 느슨해질 때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할 때 그 책임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지 노예로 살 것인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램라프님, 이준석은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듯 당대표 자리와 부정의 딜을 한 것.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준석을 둘러싼 세력들이 있죠. 네. 그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네. 이준석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법한데,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아니 거꾸로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표함으로써 나경원 후보와의 2등을 한 사람이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조사 기관도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아마 2등인 나경원 후보와도 엄청난 차이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몰이하고 아마 이준석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아마 당대표로 만들었다. 여기에 우리 K보팅을 했고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지 이것도 자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자, 거꾸로 우리 국민에게 우리가 우리는 당당한데 너네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자신들이 떳떳하면 그 하드웨어 말고요 보이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인터넷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제가 여기 방송국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선으로 다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죠? 무선으로 전파가 날아가서 여러분 시청자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지금 제 컴퓨터를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속인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들이다. 이 불순 세력들이 자신 자체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99% 이상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3번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3.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도덕에 기반한 합리적 이성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급의 방향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다 하지 못한 의무,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고 그랬을 때 또다시 노력하면 반성하고 더 잘 하려고 노력하면 지나간 일을 잘못을 고치고 다시 방향을 잘 잡고 정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잘못된 길로 계속 사람들을 자기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성장은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경제적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준석과 같이 이렇게 거짓말 치고 뺀질뺀질하게 남을 속이고 그리고 말로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도덕성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이 완성된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지도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해서 계속 영원히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신이 맡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예, 지금 정당 정치처럼 계속 뭐 자기 자신의 당이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는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오로지 정권의 창출과 유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생각은 그 이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범법 4번 범법자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 전혀 다릅니다. 잣대가 다릅니다. 저질 정신은 이제 그만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범법자는 그 도덕성과는 별개죠, 별개.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것을 이제 규정해 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죄가 있다 없다가 이준석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도덕성입니다. 윤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국민의당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준석이 어떻게 행동했고 이것이 당 지도력으로 아니면 당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당협 위원장들 그리고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의 의도와 그리고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법의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은 이 세상 밖에 국회가 아니고 법원 그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는 것이고 여기 그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 말 그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으로서의 해당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우리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당윤리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그 지지와 아니면은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윤리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뉴스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심판대의 설 이준석이 제발 그 자신의 그 솔직함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된 그러한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그리고 이준석의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빨리 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벗어나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진 지도자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 불순에 있는 다수의 직원들은 모르지만 이 불순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의 익명성을 지금까지 계속 속여오다가 그것이 발각되고 이제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을 우리는 그 보지도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있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 렘라프님, 예, 오세훈 씨, 예, 리석준은 땅에 득보다 실이 더 큰 놈이야. 부정선거 은폐 공무원들 같으니. 부정선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선관위 불순 세력은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제 방송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파일의 일련 번호와 선관위 신상 정보, 그리고 개표 때 일련 번호와 기표한 후보를 그 불순 세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료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자, 이 자료들이 북한으로 대남 공작의 일환으로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전 투표를 한 우리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정보가 적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에게 다시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에 성실히 그리고 그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조금만 자, 이것이 재판 항소심에 지금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제 나와 있는 재판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그 컴퓨터 분야, IT 분야, 특히 보안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아실 겁니다, 내용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관련 원고 소송 대리인이 22년 5월 6일자 제출한 준비 서면의 3조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선거인의 정보가 포함된 사전투표 용지 발급 이력 저장과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부여의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커밋하여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기록한 후 비로소 각각의 해당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 로그에는 두 개의 작업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하여 위아래 순차적으로 로그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시군 선관위별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담당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 값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통해 선거인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데요. 그 준비 서면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위의 준비 서면에 대해 피고 중앙선관위 소송대리인은 22년 5월 20일 자 답변서 77쪽 하단에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라고는 종전 소송 관련 서면 주장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라고 주장하면서 로그를 슬쩍 빼버렸습니다. 종전의 서면 등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난번에 그 현선장 변호사가 이 당시에 5월 20일자에 이제 그 주장 그 재판정에서 반론한 겁니다. 자, 이게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이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하신 분이 장영우 IT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현선상 변호사가 이것을 캐치해서 그 5월 20일 그 재판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그날 재판에서는 계속 그 주장을 번복하고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종전의 서면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밀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서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그분들은 영웅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그 고발한 그런 주체는 이제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세력들이 이제 잡힐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마련됐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안동데일리를 계속 시청해 주시면 업데이트되는 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동치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실된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도를 걷는 안동데일리를 생각해 주시고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조충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